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저소득층 보조금 2년 연장에 대해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다카 폐지를 옹호하며 다카는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영주권자의 입대를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신분 도용을 통한 부당소득세 환급 사기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64%는 북핵 문제를 군사적 해법보다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폭탄 이미 익숙한데요. 이젠 말 뒤집기에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저소득층 보조금 2년 연장에 대해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상원보건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 과정을 지지하지만 오바마 케어 일의 이득을 챙겨온 보험사들을 구제하는 방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무력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자 상원보건위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을 2년 연장하기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보험료 인상 우려를 잠식시켰습니다. 이 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바로 다음 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18일 의회 전문지 더일은 이로 인해 보험업계는 물론 워싱턴 정계도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대통령이 내일 또다시 생각을 바꿔 이번 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는 대북 발언 한미 FTA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세 차례 연설에서 각각 3개의 인격체를 보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은 3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대법원에서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또 다카 폐지를 옹호하며 다카는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연방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3차 입국금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의 결과가 대법원에서는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누가 입국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중요한 조치라며 그것은 우리가 명예롭게 지켜야 할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은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 원칙에 어긋난 결정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서도 다카는 불법이며 지속할 수 없다고 행정부의 뜻을 옹호했습니다. 그동안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행정부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한 단속 방침을 밝히면서 둘의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불화설을 비롯한 사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이번에는 국방부인데요. 매분위 프로그램 중단으로 문제점이 속출함에도 해결은커녕 이번에는 영주권자들의 입대마저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 매분위의 신규 접수가 중단된 가운데 국방부는 최근 영주권 소지자들의 미군 입대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MIC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모병관들에게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영주권자들의 입대는 물론 기초 군사훈련 투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국방부는 잠재적 안보 위협이라는 명목 아래 매분위를 통한 이민자 소지 입대자들은 물론 영주권 소지 입대자들도 신원조회를 마칠 때까지 기초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들의 군입대마저 금지시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일 뿐더러 국가 안보에도 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외국인 군입대 규정에 의하면 군복무 하루
하루 뒤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시민권 신청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영주권자들 경우 현역은 6개월 연속, 예비군은 최소 1년간 복무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또 신원조사 완료와 더불어 사전보안 및 군 적성시험을 통과해야 기초 군사훈련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군 입대 후 최소 2년은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IRS의 소득세 환급 사기 예방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신분 도용을 통한 부당소득세 환급 사기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 소득세 신고에서 신분 도용 허위 신고 건수는 총 88만 3천 건으로 2015년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도 IRS는 전년 동기 대비 30% 줄어든 허위 신고 44만 3천 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가 세큐리티 서밋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면서 부당소득세 환급 시도와 적발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또 세큐리티 서밋 이니셔티브를 통해 납세자의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개인 및 사업체의 환급 사기 색출이 좀 더 쉬워졌습니다. 신분 도용을 통한 소득세 환급 사기 피해도 46%나 감소했습니다. 금융업체가 환급급 디파짓 절차를 중단한 건수는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 IRS는 내년 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신분 도용 피해 최소화를 우선 과제로 놓고 개인정보 확인 과정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는 개인 납세자 급여 내역서에 새로운 인증 코드가 도입됩니다. 또 1120과 1041을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보안도 한층 강화됩니다. 존 코스키넌 국세청장은 신분도용, 랜섬웨어, 해킹 등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소득세 환급 사기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얼 아이디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마다 시행 시기가 다소 다릅니다만 내년 1월 22일부터는 리얼 아이디를 제시해야 국내선 탑승이 허용됩니다. 17일 ABC 뉴스는 연방교통안전청을 인용해 2018년 1월 22일부터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얼 아이디법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 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22일부터는 연방 규정에 따르지 않는 주 발급 신분증은 국내선 탑승, 보안 검색 때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내선 이용 시에도 여권이나 군인 아이디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뉴욕주의 강화 운전면허증은 허용되지만 그 외에는 리얼 아이디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오늘 30일부터 리얼 아이디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리얼 아이디는 반드시 지역 차량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여권 등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정부 발급 신분증과 소셜 세큐리티 번호, 시민권 증서, 뉴욕주 거주 증명 서류 2건 등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국토안보부에 시행 유예 연장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블랙 먼데이, 30년 전 뉴욕 증시가 대폭락했던 때를 말하는데요. 최근 증권가의 상승장이 30년 전을 떠오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한 투자 전문 분석가는 올해 S&P 500 지수가 멈추지 않을 듯 오르고 있는 것이 마치 1987년 블랙 먼데이와 유사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랙 먼데이는 월요일이던 1987년 10월 19일 상승세를 이어오던 S&P 지수가 하루 만에 20.5% 폭락하면서 장기 침체의 발단이 된 날입니다. 요즘은 주가 급락을 뜻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4% 오른 S&P 500은 지난달 2,500을 돌파하면서도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인세 인하 기대감과 기업 실적 호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30년 전과는 다소 다른 점들이 있으며 투자자들이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1987년 상승장은 60개월만 지속됐지만 이번 상승장은 2009년 시작해 103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도 30년 전에는 7%를 맴돌았으나 올해는 이보다 훨씬 낮은 1에서 1.25%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당파를 초월해 군사적 해법보다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C와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먼키가 지난 13에서 17일 성인 5,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북한을 가장 당면한 최대 위협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 조사에서는 41%였던 것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 정당 지지 여부를 떠나 공통적으로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또 응답자 64%는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군사적 방법보다는 외교적 수단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 조사에서는 57%가 외교적 수단을 선호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는 공화당 지지자들도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들 중 46%가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고 답해 지난 7월 조사보다 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임만 허용되는 뉴저지에서 크리스티 주지사의 임기는 올해로 끝이 납니다. 11월 7일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주지사 선거 주요 쟁점으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타레저는 이번 주지사 선거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주지사 선거는 주동 미대사 출신 필 머피 후보와 현 부지사 킴 과다노 후보의 대결로 점쳐지면서 그 결과에 따라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킴 과다노 후보를 앞서는 민주당 필 머피는 세수 확보를 위해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에 찬성하며 당선되면 취임 후 100일 안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과다노 후보는 마리화나 단순 소지 자체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락용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콜로라도주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이후 마리화나와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자가 48%나 늘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연방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데이팅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성행하면서 지역 경찰 당국과 함께 관련 범죄자를 체포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BI에 따르면 최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범죄자가 생후 3개월짜리 갓난아기와 5살 여아를 $600에 팔아 넘기려다 적발되는 등 올해 미 전역 50개 주에서 인신매매 알선 혐의로 120명이 체포됐으며 84명의 미성년자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FBI 측은 인신매매 알선 조직 단속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등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C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짜 전자기기 충전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C 검사장은 화재나 전기 쇼크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15,000개가 넘는 위조 스마트폰 충전기와 관련해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업체 2곳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퓨어 검사장은 적발된 업체 2곳의 경우 앞으로 전자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 같은 가짜 전자기기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기업 브랜드명을 통해 만든 위조 충전기는 안전 규격 표시인 UL 마크가 붙어있지 않거나 붙어있더라도 가짜일 경우가 많고 판매되는 제품이 정품 충전기에 비해 유난히 가격이 쌀 경우 위조된 충전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7일 뉴욕시 의회는 유급병가 대상자 확대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에 8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이 가정폭력과 성폭행 피해자로 신고할 경우 최대 5일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훌리사 코포랜드시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법원 출석과 경찰 조사 등으로 평균 7.2일을 결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범죄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 가스 공급업체 PSENG로 가짜 발신자 정보 표시를 이용한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가짜 발신자 정보 표시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스 전기 요금이 연체돼 서비스를 중단시키겠다며 선불 신용카드를 구입해 결제하도록 하면서 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PSENG 측은 고객에게 선불 신용카드 구입은 절대로 요청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해충 방역업체가 지난 1년간 전국에서 실시한 방역 자료에 따르면 뉴욕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쥐가 많이 출몰하는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쥐가 가장 많이 출몰하는 도시 탑 50위에는 시카고 1위, 2위는 뉴욕, 다음은 LA,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워싱턴 DC로 나타났습니다. 설치류는 한 해 중 가을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매년 2천여만 마리의 설치류가 주거지를 침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맨해튼 락커펠러 센터 아이스링크가 이미 이달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1월 말부터 1월 1일까지 픽타임에는 일반 요금 $25가 $32로 오릅니다. 맨해튼 센트럴팍 내 울맨 링크는 23일 개장하며 요금은 $3, 센트럴팍의 또 다른 아이스링크인 레스커 링크는 이달 27일 개장합니다. 맨해튼 브라이언트 팍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윈터 빌리지도 오늘 28일 개장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스케이트 임대료는 $20입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어제 케빈 리앙 응급구조대원의 뺑소니 사건에 대해 사건의 정당성과 종결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가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길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개최된 찰스 암스트롱 교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날씨로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도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